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초점 현상을 이용을 하여서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유홍기 교수입니다. 네, 현미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그 2차원 정보만을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그 공초점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3차원으로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공초점 3차원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측정 기술, 검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들 익숙하신 표현들일 거고요.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각적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 그리고 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지만 그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눈 혹은 본다는 것, 관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흔히 빛이라고 하면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Spectrum에서 이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Visible Light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그 전자기파에서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차지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그 전자기파 중에서도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영역에 이르는 그런 비저블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우리 눈은 대상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눈에는 이런 비저블 라인만 관찰이 되지만 이것보다 짧은 파장의 UV 혹은 이것보다 긴 파장의 인프라레드 혹은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등 다양한 그런 그 전자기파 에너지를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비저블 영역과 그것을 조금 벗어나는 정도의 빛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체를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대상체에 비춰주게 되면 이 빛은 물질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빛이 물체를 통과하기도 하고 일부분은 반사되고 아니면 굴절되고 산란되어서 결국에는 이 대상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이용을 하여서 대상물을 관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대상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맛있는 체리를 고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누구나 쉽게 어떤 체리가 신선한지 더 맛있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이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을 하여서 이 반도체 웨이퍼가 잘 생산이 되었는지 혹은 이 안에 어떤 디펙트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자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고 현미경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기술, 측정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 기술 그리고 3차원 형상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전 인스펙션이고요. 그래서 대상물을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되었는지 규격에 맞는지 그 기계의 도움으로 간단히 판단을 하고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2차원적으로 형상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3D 서피스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표면의 조도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표면의 형상들이 어떠한 자세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3D로 고해상도로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직접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나 디스플레이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그림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이 높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만들고자 하는 부피가 적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이제 기술적으로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 혹은 우리말로는 공초점 현미경 이라는 말로 이 기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컨셉은 컨포컬 리플렉턴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여서 컨포컬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샘플에서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게 되는 현미경 기술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조명 쪽에서의 피놀을 통과하게 되고요. 이런 점광원은 렌즈를 이용을 하여서 샘플에 조사되게 됩니다. 이때 샘플에서는 그 조사된 빛이 반사되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빔 스플리터에 의해서 검출기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검출기 쪽에서도 피놀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즉 레이저 쪽에서의 피놀, 그리고 검출기에서의 피놀, 그리고 샘플상에서의 초점이 서로 초점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초점이라고 불러주고요. 네, 이런 컨포컬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현미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샘플이 초점의 위치에 정확하게 놓여 있게 되면 굉장히 강한 빛을 반사하게 되고, 그렇게 반사된 빛은 검출기 앞에 있는 피놀을 통과하여서 검출기로 모두 측정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샘플의 높이가 이 초점 거리에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빛들이 이 검출, 피놀에 의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검출되는 빛의 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샘플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어느 위치에서 가장 강한 빛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위치가 샘플의 높이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샘플을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표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공초점 현미경의 간단한 원리가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한 포인트에서 대상체를 관찰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포인트에서 높이 방향으로 샘플을 움직여가면서 어느 위치에 높이가 존재하는지 샘플의 높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차원 표면 형상 측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깊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3차원 볼륨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을 하여서 한 포인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차원적으로 스캐닝을 해주고요. 그래서 2차원 현미경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높이 방향으로 여러 장을 측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장에 걸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인텐서티가 강한 부분을 취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3차원 표면 형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컨대 이 컨포컬 3D 프로파일러 공초점 3차원 현미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샘플의 3D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해상도는 높이 방향으로 대략 10나노미터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해상도로 그 3차원 표면 형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이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동료들과 함께 벤처 컴퍼니를 그 파운딩을 한 적이 있고요. 이 기술을 실제 상용화를 하여서 측정 기술이 산업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저는 뭐 이 회사에 더 이상 그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회사는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검사 기술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술은 다른 뭐 다국적 메이저 현미경 업체들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3D 인스펙션, 3D 서피스 프로파일링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OLED에서 글라스 프로트루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프로세싱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가공이 되었고
그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물질도 그 3차원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메탈 필러의 3D 서피스 형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3차원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공초점 현미경은 산업체에서 다양한 측정 그리고 검사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3차원 측정의 스탠다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 메모리 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 찍은 사진에는 128MB가 있고 2014년도에 찍은 사진에는 128GB가 찍혀 있고요. 네, 2019년도에는 이제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칩 안에 1TB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이런 3D 패키징입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는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의 그 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칩들을 3D로 인테그레이션 하여서 같은 볼륨에도 굉장히 높은 밀도로 이런 메모리 칩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이제 보이는 3D VLSI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이제 움직임이 2D 상에서 스케일을 줄여나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3차원으로 이 소자들을 적층함으로써 그 밀도를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더 작은 사이즈로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공간적으로 압축시켜서 소자들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파워 컨섬션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제작상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D 상에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D로 작업한 것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얼라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고, 이 층들을 쌓아감에 있어서 안쪽에 있는 부분 혹은 뒷면에 있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인스펙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실리콘 웨이퍼는 눈으로 보기에 불투명합니다. 네, 이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실리콘 웨이퍼는 일반적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빛은 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을 관찰하는 데는 적당하지만 이것을 투과해서 관찰하거나 뒷면을 관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 있는 그래프는 그 실리콘의 그 빛의 트랜스미턴스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에 이르는 그 비저블 영역에서의 트랜스미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0입니다. 그래서 빛이 투과할 수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스펙트럼을 근적외선 영역까지 늘려보면 대략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래서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정도의 영역에서는 트랜스미턴스가 대략 50% 정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완전히 불투명하지만 이 적외선 영역에서는 빛이 투과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장대역의 빛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리콘을 투과하여서 뒷면도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면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대역을 갖는 근적외선을 이용을 하여서 이 실리콘을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공초점 현미경의 계략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소스로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3 마이크로미터의 근적외선 소스를 사용을 하였고요. 네, 대물 렌즈를 이용을 하여서 샘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을 하여서는 한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스캐닝 미러를 이용을 하여서 그 포인트를, 레이저 포인트를 그 횡방향 그리고 종방향으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스캐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대물 렌즈를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3차원 볼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샘플의 정밀한 3D 서피스를 측정할 수도 있고, 혹은 실리콘의 내부를 투과하여서 그 내부를 관찰한다든지 뒷면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면적의 모터라이즈드 스테이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미경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영역의 그 샘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두 가지 색깔로
그 세미컨덕터 칩의 윗면과 아랫면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공초점 휘매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윗면만에 초점을 맞춰서 윗면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이 투과되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아랫면에 초점을 맞게 되면 아랫면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윗면에서 위쪽에서 관찰을 하더라도 윗면과 아랫면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그 이쪽 화살표 부분에 보시면 그 위에서 보기에는 관찰할 수 없는 엣지 부분이 이제 크랙이 생긴 부분을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윗면에 있는 형상과 아랫면에 있는 형상도 동시에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실리콘을 투과하여서 얼라인 마크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칩을 얼라인하기 위해서는 얼라인 마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실리콘을 투과하여서 윗면과 아랫면에 있는 얼라인 마크를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이 두 개의 얼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요컨대 저희가 니어 IR 영역의 빛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를 투과하여서 3D 메저먼트가 가능하고, 특히나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정확한 높이 정보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윗면에서 온 정보인지 아랫면에서 온 정보인지, 혹은 3D 전체에 대한 그 볼륨메트릭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